북송, 개봉부 관아. 한밤중입니다. 관아 안에 촛불이 꺼져 있어요. 그런데 판관의 자리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어요. 죽은 건 아닙니다. 이 남자는 지금 다른 세계에 가 있는 겁니다. 저승, 염라대전, 같은 시각, 명부의 옥좌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얼굴이 칠흑같이 검고 이마에 초승달 문양이 빛나고 있어요. 그 앞에 귀신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혼백들이에요. 이 남자가 판결을 내립니다. 원한의 사연을 아뢰어라. 낮에는 인간 세상의 판관, 밤에는 저승의 염라왕. 이 남자가 누구냐? 포청천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관리예요. 포증, 자는 희인. 999년에 태어나서 1062년에 죽었습니다. 북송시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효자였습니다. 과거에 합격하고도 부모님이 걱정된다고 관직을 사양했어요.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 옆에서 모셨습니다. 관직에 나간 건 39이에요. 요즘으로 치면 아주 늦은 출발이죠. 그런데 한번 관직에 나가니까 이 사람이 무서웠습니다. 개봉부 지부, 지금으로 치면 서울시장 겸 대법원장 같은 자리예요. 북송의 수도 개봉은 인구가 100만이 넘는 세계 최대의 도시였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의 치안과 재판을 포증 혼자 맡았어요. 근데 포증의 얼굴이 검었습니다. 까만 얼굴에 이마에는 초승달 모양의 반점이 있었어요. 민간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포증의 얼굴이 검은 건 저승의 기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밤마다 명부를 드나드니까 저승의 음기가 얼굴에 배어든 거라고요. 그리고 이마의 초승달은 음양의 경계를 넘나드는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도 포증을 보면 두려워했대요. 우리 시리즈 첫 번째 이야기, 위징 기억하시죠? 낮에는 당태종의 재상이었고 밤에는 천상의 심판관이었습니다. 포증도 똑같아요. 낮과 밤으로 인간계와 명부를 오가는 관리. 위징이 당나라의 천관이었다면 포증은 송나라의 염라왕이었던 겁니다. 포증의 재판 이야기를 해야죠. 가장 유명한 사건, 진세미 사건입니다. 진세미, 이 사람은 가난한 서생이었어요. 아내 진양년과 어린 자식 둘이 있었습니다. 아내가 삿바느질을 해서 남편을 뒷바라지했어요. 진세미는 아내 덕분에 과거 공부에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세미가 과거에 장원급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장원급제한 진세미를 황제가 눈여겨봤습니다. 공주의 남편으로 삼은 거예요. 부마도이. 지금으로 치면 대통령 사위잖아요. 진세미가 어떻게 했겠어요? 아내와 자식을 버렸습니다. 고향에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숨긴 거예요. 공주와 결혼하고 부마도이가 되고 권력을 움켜쥐었습니다. 서방님, 저를 잊으신 거예요? 진양년이 아이들을 데리고 개봉까지 찾아왔어요. 남편을 만나러 천리길을 걸어서. 그런데 진세미가 뭘 했는지 아세요? 자객을 보냈습니다. 자기 아내와 자식을 죽이려고. 들킬까봐, 부마도이 자리를 잃을까봐. 자객이 진양년을 찾아왔지만 사연을 듣고 차마 죽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진양년이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개봉부로 갔습니다. 포증에게 호소하러. 포증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증거를 조사하고 증인을 불러 신문했어요. 사실이 전부 드러났습니다. 진세미가 아내를 버리고 자객까지 보냈다는 것.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진세미는 부마도이입니다. 공주의 남편이에요. 황실의 사람이란 말입니다.
공주가 직접 개봉부로 찾아왔습니다. 포증, 부마를 풀어주시오. 황실에 체면이 있는 법이요. 보통 관리였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황실이잖아요. 공주가 직접 왔잖아요. 눈 한번 감아주는 거죠. 근데 포증이 누구예요? 법 앞에 황족도 서민도 없습니다. 포증이 작두를 내려놓으라고 명했습니다. 용머리 작두, 황족을 처벌하는 작두예요. 진세미가 끌려 나왔습니다. 공주가 비명을 질렀어요. 황실 근위대가 관할을 에워쌌습니다. 포증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작두가 내려졌습니다. 이게 포청천입니다. 공주의 남편이든 황제의 사위든 법을 어기면 작두 앞에 세우는 사람. 이제 밤 이야기를 해야죠. 포증의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밤에 있거든요. 낮에 아무리 명판관이라고 해도 풀지 못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는 사건, 증인이 전부 죽은 사건, 살인자가 증거를 완벽하게 없앤 사건. 낮의 법정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죽은 사람은 증언을 못하니까. 그런데 포증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면 포증의 영혼이 육체를 떠납니다. 명부로 가는 거예요. 저승, 염라대전. 포증이 염라대왕의 옥좌에 앉습니다. 이마에 초승달이 빛나고 명부의 판관들이 양쪽에 늘어섭니다. 그리고 낮에 억울하게 죽은 혼백들이 포증 앞에 끌려옵니다. 낮에는 증언할 수 없었던 죽은 자들이 밤에는 직접 나와서 말합니다. 저는 이웃에게 독살당했습니다. 증거는 우물 아래에 있사옵니다. 저의 남편이 저를 죽이고 자살로 위장했습니다. 목에 끈 자국을 살펴보시옵소서. 포증이 명부에서 들은 증언을 기억합니다. 다음 날 아침 포증이 관아에 앉아서 밤에 들은 단서를 가지고 재수사를 명합니다. 우물 아래를 파보니 독약병이 나왔어요. 목에 끈 자국을 다시 검시하니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법정에서 풀지 못한 사건을 죽은 사람의 증언으로 해결한 겁니다. 낮의 판관과 밤의 염라와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포증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재판관이 된 거예요. 포증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함구동. 세 개의 작두입니다. 개봉부 관아에는 구리로 만든 작두 3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통 작두가 아니에요. 첫 번째, 용두작. 용머리 모양의 작두입니다. 이건 황족을 처벌하는 작두예요. 아까 진세미가 이 작두에 목이 잘린 겁니다. 황제의 친인척이라도 법을 어기면 이 작두가 기다립니다. 두 번째, 호두작. 호랑이 머리 모양의 작두예요. 이건 관원을 처벌하는 겁니다. 아무리 높은 벼슬의 관리라도 뇌물을 받거나 백성을 괴롭히면 호두작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어요. 세 번째, 구두작. 개머리 모양의 작두입니다. 이건 서민 범죄자를 처벌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면 작두가 3개라는 거예요. 황정용, 관원용, 서민용. 이 말은 누구도 법 앞에서 예외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보통 황족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못하잖아요. 관리가 뇌물을 받아도 모른 척 하잖아요. 근데 포증은 달랐어요. 황족이든 관원이든 서민이든 각각에 맞는 작두가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백성들이 포청천을 1000년 동안 사랑한 이유예요. 법 앞에 진짜로 모두가 평등한 세상. 그건 백성들의 꿈이었고 포증은 그 꿈을 현실로 만든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포증은 39까지 부모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효자였어요. 그리고 관직에 나가서는 권력 앞에서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공주가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았고 황실이 압력을 넣어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얼굴이 검었다고 합니다.
저승의 기운을 받아서라고 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을 거예요. 포증의 얼굴이 검은 건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은 어둠을 피하잖아요. 권력의 어둠, 부패의 어둠, 죽음의 어둠. 근데 포증은 그 어둠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갔어요. 낮에는 산자의 어둠을 밝히고 밤에는 죽은 자의 어둠을 밝혔습니다. 사묘보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관자묘, 관리란 백성의 부모라는 뜻입니다. 포증은 진짜 그랬어요. 권력자에게는 작두였지만 백성에게는 울타리였습니다. 억울한 사람에게는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천년이 지난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공정한 판결을 바랄 때 이렇게 말합니다. 포청청 같은 관리가 있었으면. 진정한 공정이 뭘까요? 법조문을 잘 아는 게 아닙니다. 권력 앞에서도 법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황족이 와도 작두를 내려놓고 공주가 울어도 판결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게 포청천이 천년 동안 기억되는 이유입니다. 같은 법이라도 누가 집행하느냐에 따라 정의가 되기도 하고 폭력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법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든 마음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다음 이야기는 수신기입니다. 한빙이라는 남자가 아내를 잃고 눈물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죽은 아내가 돌아옵니다. 진짜 아내일까요? 수신기에서 한빙 부부의 사랑 이야기와 견우직녀의 원형이 된 동형매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이 시리즈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